비과세 잠깐 보죠. 요약지 107페이지 보실래요? 비과세. 요약지 107페이지 맨 밑에 비과세 있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이 있죠? 영사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을 많이 물어봐요. 2번이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재산을 1년 이상 공적인데 공공용에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해요. 무상. 대가를 안 주고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가 안 받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뭐예요?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성남시에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이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요만큼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에. 그럼 성남시에서는 이 땅 소유자한테 요거만큼은 뭐 줘야 돼? 사용료 줘야 되고 주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면적이 너무 뭐해? 적어. 그래서 얘가 에이 요 부분은 그냥 안 받을게. 그래서 대가를 안 받아 얘는. 그러면 성남시는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잖아. 요 부분은. 이해가세요? 근데 얘한테 너 이것도 재산세 내? 그럼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무상으로 요거 사용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도 뭐 내지 마. 재산세 내지 마. 이거 비과세다. 그 얘기입니다. 국가 등이 타인의 재산을 공적인데 공공용에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자 입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또 하나는 다음 장에 양가로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어요.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토지는 가지고 있어도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뭐라 그래요? 사도. 근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 통행료 그런 건 과세야.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 뭐고? 비과세고 특정인만 사용하는 건 과세. 이해가세요? 다음 군사시설보호법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 민간인 출입할 수 없는 우리는 줄여서 민통선지역. 이런 지역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출입 못하잖아. 사용수익 못하죠. 아예 가지고 있어도 수익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통선지역 안에서도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실제로 6월 1일 농사 짓고 있는 지목이 다 과수원 그리고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 요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그건 뭐하고? 과세하고 그건 세금 내고 사용하니까 그것을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전담과수원은 세금 내 그것을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 됐어요? 그리고 5번이 뭐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요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요.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죠.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 사치성으로 사용하면 그건 뭐한다? 과세한다.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다 과세를 합니다. 다음 6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 있죠. 그런 건축물은 철거 명령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면 철거됐든 안 됐든 일단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에 살짝 응용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된 토지 이렇게 나와서 비과세. 아,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지. 건축물만 비과세. 토지는 뭐하고? 과세. 예?
그래서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하면 틀려. 부속된 토지는 세금 내고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건물 부분만 비과세다. 그렇게. 자, 그럼 문제 갑니다. 비과세 대표 문제 보죠. 289페이지 보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 아래 단답형별로 주어진 자료 외에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 걸로 가정하라. 1번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건 비과세죠.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니까 예, 맞습니다. 2번 재산세 부과는 해당 연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인 대지, 이게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대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건 과세고 주택의 건물 부분만 보다 비과세.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토지니까 토지는 과세. 틀렸죠? 예. 다음 3번 농업용인 국어. 국어가 뭐죠? 인위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거, 배수로 이런 거 제공하는 국어 비과세. 맞습니다.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예요.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답 과수원 대지는 뭐하고? 과세하고. 그건 과세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농사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과세.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거 비과세. 맞죠? 예,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위해서 제공된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 도로, 사도라고도 하죠. 줄여서 개인 소유 도로, 대제한의 공제는 제외하고 이건 뭐다? 비과세. 근데 이것도요, 특정인만 사용하는 도로, 특정인만 전용하는 도로, 그런 거 붙으면 그건 뭐하고? 과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2번. 대지 때문에 틀렸다. 그죠? 34번에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나오네, 지금 34번. 보죠. 1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의 공적인데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해요. 돈 주고 사용해.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 받죠? 돈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은 부과합니다. 과세. 무료로 사용할 때만 비과세. 2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정부 출자기관이 농지 소유하고 있는 건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지 투기로 보지 않아요. 분리 과세. 과세예요. 다만 재산세 부담은 줄여주지. 1000분의 0.7. 제일 낮은 거 과세. 다음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방 있죠. 뚝이죠. 이런 건 뭔데? 원래는 비과세인데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과세. 특정인만 전용하는 건 과세예요.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요건 뭐고? 과세. 과세.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다음 산림자조성 및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채종림이 뭐라고 그랬죠? 묘목이나 씨앗, 종자를 얻기 위한 임야. 연구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임야. 이런 건 비과세다.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5번. 그죠? 그리고 35번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틀린 건 4번 틀렸어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하고?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다. 그죠? 예, 그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부가징수 절차로 가죠. 여러분 요약집 109페이지. 우리는 다른 거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경우는 매주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 공시세법은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론 정리가 안 돼서 못 푸는 거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론 정리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는 학원에 보면 인원이 3분의 1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해요. 거의 3분의 100명이면 한 30명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2차 포기했냐? 아니지. 절대로 원서는 다 냈다. 그런데 1차가 불안하니까 1차 중심으로 하는데 원서는 다 내요. 이렇게. 그나마 공부를 쭉 하던 사람이 원서 내는 건 괜찮은데 2차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원서 내는 게 8만 명에서 9만 명 돼요. 매년 그래. 그 사람들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골치 아픈 거야. 세무사회에서도 그렇고. 왜? 세무사회에서는 세법 없애라 이거야. 밥줄이 끊어지니까. 온 국민이 다 세법 알잖아. 그죠? 누가 요즘 뭐 부동산 파는데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할 일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경연제로 하자.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해서 인원수를 적자. 이런 압력단체의 내용에 들어가도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능시험하고 운전면허 시험하고 있죠. 예? 그거 빼놓고 공무원 시험하고 거의 맞먹어. 어떨 때는 공무원 시험보다 더 인원이 많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허수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도를 바꾸지도 못하고 있지. 바꿀 수가 없잖아. 매년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집계가 되면 이제 원서 접수 마감하면 인원이 나올 거야. 작년보다 인원이 더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이치상으로 적어야 되는데, 예? 학원에서 느끼는 건 오프라인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요. 거기에는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1차라도 1차만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2차 미련 없이 접수하지 말고, 1차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에이, 혹시 이게 골치 아픈 거지. 혹시 이거,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고 몇 가지만 점검하며, 자, 109페이지 납부기간 알아야죠. 재산세는 고지서에 납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요. 납기. 건축물은요 7월 달이에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러니까 7월 달 요 정도. 구체적으로 날짜 기억하지 않더라도 7월 달 하면 생각나니까. 토지는 9월 달이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죠? 토지는 뭐라고요? 9월. 건축물은 7월. 근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왔어야죠. 한꺼번에 세금 나오죠.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죠. 아니, 상가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계산해서 7월 달에 고지서 나오고, 토지 별도로 계산해서 9월 달에 나오는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봉이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세금이 많이 나는데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택도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나눠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모일 때 이하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주택이죠. 20만 원 이하라면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한꺼번에 부가고지할 수 있다. 결론은 시장군서는 재산세 계산해서 7월 달이 되면 고지서 발부하고 9월 달 고지서 발부하죠. 그런데 7월 달, 9월 달이 안 됐어도 급한 사유가 발생했네. 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에 의하면 그 사람 재산이 경매 처분된대. 채무가 많아갖고. 그러면 재산세 내라고 날짜가 안 됐으니까 7월 달 안 됐으니까 고지서 발부 안 하고 있다가 6월 달에 뭐가 되면 경매 처분되면 세금 한 푼도 못 받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걸 뭐라고 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을 하면 7월달, 9월달에 안 됐어도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못 내더라도 세금 내라고 했으면 세금 못 내도 돼, 안 내도 돼, 내라고 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안 내도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면 매각대금에서 맨 먼저 세금 가져오지?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라고는 해야 돼. 내라고 안 한 건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7월달, 9월달에 안 됐어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뜻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때 맨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계산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걸 보통 징수.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금 계산하고 야, 너 세금 내 전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 문서로 발부하는 게, 문서가 고지서예요. 고지서에는 납세임자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고 세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내라, 어디에 내라, 안 내면 가상금이 붙는다. 이거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 보통 징수. 그럼 이걸 고지서 발부하는 건데, 고지서 발부하는 거에 관련해서 두 가지는 꼭 알아야죠. 다음 장 두 가지. 고지서 발부할 때 다음 장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똑같아요. 모든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그거 하고 다음 1번. 재산세는요, 성남시장은 여러분한테 고지서 발부할 때 여러분이 성남시 안에 땅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있잖아요. 따로따로 세금 계산했어도 고지서는 한 장으로 발부한다. 토지는 고지서 몇 장? 한 장.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은요, 저는요 저기 강원도에도 땅이 있고요 서울에도 땅이 있는데 그럼 다 합쳐서 고지서 한 장, 그런 뜻이 아니라 관할 구역 안에 성남시 안에 땅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건 고지서 한 장. 강남구 안에 땅이 여러 군데 있으면 강남구청장한테 토지분 고지서는 한 장. 이렇게 한 장씩 고지서 발부하라. 그거 하고 다음 오른쪽에 가세요. 111페이지 보시면 5번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됐죠. 세부담 상한. 이게 뭐냐? 재산세 계산해서 이제 뭐 발부해야 돼? 고지서 발부해야죠. 그때 고지서에 세금 내라고 할 때 무조건 세금 나왔다고 다 고지서 발부할 수 없어요. 왜?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다. 토지하고 건축물은 작년에 낸 세금의 100분의 얼마? 150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건 없는 것으로 봐라 이거지. 그럼 작년에 재산세 100만 원 고지서 발부했어요, 토지. 근데 올해 재산세 계산했더니 2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고지서에는 150만 원만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안 받아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옆에 칸에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틀리죠.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주택은 최고 비싸야 100분의 얼마, 1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밑에 소액징수 변제 고지서 발부할 때 세금 계산했더니 2,000원도 안 돼. 그럼 그거 받으려고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죠. 징수하지 않는다. 그게 소액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됐어요? 예. 다음 밑에 7번 올해 개정된 거 신고의 의무 첫 번째 줄.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 신고.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작년까지는 10일, 올해부터는 15일 이내까지 신고를 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시험에서 살짝 바꿔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뭐라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고. 틀리죠? 여러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1년 12달 다 신고 들어오네. 그럼 재산세 언제 계산해? 안 되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부터 딱 정해져 있다니까 15일 이내. 6월 15일까지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 맨 밑에 5번.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적용받겠다. 그럴 때는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또 6번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뭘로 가요? 사실상 소유자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자, 올해 개정된 거 하나 다시 되돌아가요. 자, 여러분 94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 나왔죠? 찾았어요? 94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기본 원칙이죠. 근데 다만 그게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다만 거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면 세 번째 줄 재산세 부담이 뭐 한다고요? 낮아진다. 그러면 시장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세가 조금 들어오죠? 그죠? 예, 그럴 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다 보면 공부상으로 기재된 것보다 세금이 더 적게 들어와. 그럴 때는 안 해. 그때는 뭘로 가라? 그냥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거 참고로만 보시고. 자, 뒤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죠. 112페이지 재산세는 물납 있죠. 납부할세가 얼마? 맨 밑에 박스 보고 정리하세요. 112페이지 밑에 박스. 납부할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죠. 그럼 물납하려면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물납할 수 있느냐?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보아라. 통지하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물납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 대신에 뭘로?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제일 안 좋은 걸로 골라서 물납하려고 하죠. 시장군들은 반대야. 좋은 걸로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5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신청 들어왔는데 보니까 물납 안 돼. 그래서 이건 물납 안 돼요. 이렇게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통지는 왔죠. 불허가 통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날 물납할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내라. 아니라 물납이 허가가 안 나오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며칠?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물납 신청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까지 되는 거야. 한 번 했는데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불허가 통지가 나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다음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겠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허가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기한 지나고 2개월까지 나눠내겠다. 그러면 본인이 기한 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죠. 그러면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 금액만 2개월 동안에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절반 이하로 나눠낼 수 있다. 이때 기억할 거 맨 밑에 부가세.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게 뭐죠? 지방교육세. 재산세가 물납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재산세가 분할납부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하나 재산세에 고지서 나갈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나란히 기재해서 나가는 걸 병기세목이랑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갈 때 밑에다가 나란히 지역자원 시설세를 같이 기재해서 고지서 나갈 수 있다. 그때 재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납부되면 뭣도 지역자원 시설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봅니다.
자, 이제 292페이지 갑니다. 292페이지 36번은 틀린 거 그랬네요. 36번 1번 지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게 아니라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7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안 했으니까 재산세 부담 줄여주죠. 세율도 낮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는 45%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2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이렇게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 갖춰서 신고하라. 틀렸죠. 네? 신고 언제까지 하라? 언제로부터?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사유 발생한 날 틀렸어요. 2번 재산세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따라서 병기고지세 대목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다음 3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군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맞죠? 예. 다음 4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여러분 납부 기한하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예요. 고지서의 마지막 날 기재된 거,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재산세, 안 낸 재산세 몇 프로? 3%.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까지 안 내면 무조건 몇 프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 받고 세금 안 냈다? 3%부터 그거 뭐? 이자 성격 가산금. 그런데 이 가산금은요 지방세법에만 해당하는 용어다 그랬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왔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국세는 뭐라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명칭을 붙이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 가산금은 오로지 어디에만? 지방세에만 해당이 된다. 맞아요. 5번 체납된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는,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 안 해요. 그런데 30만 원 이상일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보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안 낸 재산세의 10,000분의 75예요. 10,000분의 75, 한 달 단위. 10,000분의 75를 100분율로 하면 1%가 안 되는 0.75%. 이해가세요? 0.75%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한다.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4번 몇 프로? 기본 3% 가산금 붙고,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안 내면 한 달 단위로 0.75씩 붙어서 최고 몇 프로,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붙는 게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다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 안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13페이지 잠깐 보세요. 요약집 14페이지. 요약집 14페이지. 1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지방세 가산금, 중가산금 나왔죠? 지방세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몇 프로? 3%. 그게 가산금이에요. 그럼 밑에 2번 중가산금,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거 14페이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얼마, 75를 비율로 얘기하면 0.75%, 1%가 안 되는 0.75, 이해가세요? 한 달 단위로 해서 몇 개월? 60개월.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3번 중가상금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일 때는 3%는 적용하지만 0.75짜리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건 재산세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39번 가는데 여러분 38번에 틀린 거 몇 번? 5번 보세요. 38번에 5번. 신탁재산은 누가 재산세 내요? 위탁자죠? 근데 위탁자가 재산세 못 내면 위탁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5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 틀렸다. 다음 39번.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분할납부 신청을 할 때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에 납부해야 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해야 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보아라. 수정, 고지하라.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자, 성남시장한테 재산세 대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300만 원이야. 낼 세금이 얼마? 300만 원이면 그냥 한꺼번에 내도 되고 250만 원 뭐하니까? 초과하니까 분납할 수도 있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냥 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가 며칠? 몇 개월? 2개월까지 나눠내겠다. 이렇게 분납을 신청을 하면 여러분 분할납부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지서 얼마짜리 받아서 지금 300만 원짜리 받아서 내가 분납하겠다고 은행 가서 250만 원 내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고지서에 얼마로 쩍 찍혀 있는데 지금 3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고지서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서 나 뭐 할래요? 분납할래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300만 원짜리를 지우고 뜯어고쳐 그거 지우고 거기에 얼마? 250만 원 낼 거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수정. 그리고 나머지 얼마? 50만 원 고지서 따로 발부해야 되나? 따로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분납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한에 내야 될 금액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고지서 발부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납 신청을 받았을 때 이미 고지한 300만 원짜리 있죠?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한에 납부해야 될 납세 고지서 25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납부기한에 낼 거 얼마? 50만 원짜리 있죠?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구분 수정 고지를 하라. 뜯어고치고 고지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청하라 이겁니다. 맞고 2번 재산세 부가세로 재산세 납부할 세액에 도시지역분이 있으면 이중부가니까 그거 빼고 원래 재산세의 100분의 얼마? 20%인 뭐? 지방 교육세가 따라갑니다. 맞죠? 다음 3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0.05%가 적죠? 다주택자에 비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하는데? 가감하는데 표준세율에. 그러면 그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율이 특례세율 적용하는 세액보다 뭐하면? 적은 경우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아니지. 큰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뭐하면? 크면 큰 쪽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 어느 쪽? 큰 쪽으로 적용하나.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해서 나온 세금하고 100분의 얼마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부어 가감해서 나온 세금 비교해서 어느 쪽이든 뭐한 거? 큰 쪽으로 결정하라. 됐어요? 예, 작은 거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시군 내 소지하는 토지를 과세 기준 1년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비례세율로 되어 있죠. 1000분의 0.7, 사치세는 1000분의 40 이렇게 따로따로 맞아요. 5번 재산세 물납이 가능하며 지방세 중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다. 따라서 병기 고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나오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나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는 물납은 안 돼요. 뭐는 되는데? 분납은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이, 예, 그죠? 다음 41번으로 가죠. 41번하고 40번 같으니까 유사한 거니까 4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맞죠? 예. 다음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9월 16일. 틀렸죠?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기간에 내야 되죠. 그럼 500만 원을 무할 때는, 초과할 때는, 예? 여러분 재산세가 1억이야. 1억 세금 내야 될 게 회사에서 1억. 그러면 250만 원만 딸랑 되고, 예? 나머지는 다 내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500만 원 무할 때는,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그죠? 그럼 500만 원 뭐일 때는, 이하일 때는 정해져 있어요. 25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기간에 내라. 25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기간에 내라. 400만 원이면 250만 원 뺀 얼마? 150만 원만 2개월 동안에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런데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가 아니라 고지서 발부하는 거 보통 징수 방법이다. 특별징수는 미리 걷는 거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옳은 건 첫 번째 하나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것만 맞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다음 43번. 여러분 이거 세부담 상한은 계산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43번. 갑은 주택의 공시가격 얼마? 6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에 대해서 작년 2021년도 고지서 얼마? 재산세 5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발부했죠. 근데 올해 2022년도 재산세 계산했더니 시장군수가 세금을 계산했더니 150만 원 나왔대.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시장군수는 세금 계산했더니 얼마? 150만 원 나왔는데 고지서 발부할 때 얼마까지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년에 얼마 냈는데 50만 원 냈는데 올해는 가격이 올라서 시장군수가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50만 원 나왔어요. 계산했더니. 그럼 150만 원을 다 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얼마까지 내야 되느냐? 그것이 세부담 상한이죠. 주택 가격에 따라서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5%만, 3억 초과 6억 이하. 그럼 6억도 6억 이하에 들어가죠. 작년에 낸 세금의 100분의 얼마?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작년에 재산세 얼마? 50만 원 곱하기 주택이 얼마짜리예요? 6억이니까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10%만 증하라. 얼마? 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 얼마 나왔어도 150만 원 나왔어도 고지서는 얼마만? 55만 원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징수 안 한다. 세금 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 납부할 재산세 물어봤죠? 얼마? 55만 원.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44번 볼까요? 갑
가배주택의 공시가격 6억짜리 주택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21년 고지서 재산세 100만 원이고 올해 재산세가 120만 원 나왔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냐? 지금 주택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작년에 재산세 얼마? 100만 원. 곱하기 이 비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틀리다. 공시가격이 얼마? 6억 이하에 들어가죠. 6억 100분의 110. 그럼 얼마? 110만 원이 한도예요. 올해 얼마가 나왔어도 120만 원 나왔어도 고지서는 얼마만? 110만 원인데 110만 원이라고 해서 답이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주택의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나누잖아, 나누어. 그죠? 그럼 위에는 왜 나누지 않았어? 아까 위에 문제는 1년 동안에 낼 재산세를 물어봤잖아. 1년치 물어본 거고, 예? 2022년도 재산세를 물어본 거고, 지금 44번은 1년치 중에서 7월 달에 고지서 발부하는 거 물어봤어요. 그럼 절반이지, 절반. 이거의 절반, 55만 원. 55만 원은 7월 달에, 55만 원은 9월 달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위에 거는 1년치를 물어본 거고, 밑에는 2번, 50%를 물어본 거고, 낼 세금의 절반. 예. 다음. 이제 45번 가서 물납 및 분할납부 마무리합니다. 45번. 자,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물납 안 돼요. 재산세만 된다니까. 다음 2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할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물납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등기까지 서류 다 넘겨주는 건 기간이 지났어도 그냥 납부 절차에 납부한 걸로 봅니다. 맞아요. 3번. 불허가 통지 받은 납세 의무자가, 이거는 허가가 안 된다고 통지가 나왔어요.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며칠? 10일 이내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틀렸죠? 예. 4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뭐만? 재산세만 해당이 된다. 맞고요. 5번.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뭐하고 인정되는 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고요. 그럼 46번 틀린 거 4번 지문 확인해 봐요. 4번 지문. 46번에 4번. 왜 틀렸죠? 예, 물납하려면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시장군수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는 신청서가 들어야 되네. 신청. 틀렸고, 다음 47. 재산세 물납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물납이 되죠? 맞아요. 2번.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맞고. 3번.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인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여러분 잠깐만 확인해 봐요. 요약집 112페이지. 112페이지 맨 밑에 박스. 여러분 물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동산은 가격을 뭘로 계산하느냐? 그게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시가로 평가한다 그랬죠?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물납하는 부동산 들어오면 그건 얼마로 계산하느냐, 얼마짜리로 계산할 거냐,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됐어요? 자, 문제 갑니다. 그러면 시가가 뭐냐 그랬어요. 4번 지문 갑니다. 순서 바꿔서 4번 지문, 47번에 4번.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인된 가액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받은 금액이 있거나 공매 또는 경매 가격이 있거나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하면 국가로부터 취득한 건 거짓말할 수 없죠. 예?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국외공판법 부 이렇게 취득한 거, 경매로 취득해서면 낙찰 가격 있죠. 이런 가격이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으면 이런 가격을 뭐로 본다? 시가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언제 기준? 6월 1일 기준이죠. 근데 보세요. 자, 6월 1일 전 몇 개월? 6개월부터 요 기간 안에 만약에 보세요. 홍길동이가 경매로요 상가부동산 10억짜리를 아주 한 20억짜리 되는 상가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싸게. 예? 6월 1일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경매로 뭐 받았다고요?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웃다가 너무 웃다가 죽었어. 예? 아니면 죽었으니까 상속재산이죠? 그럼 상속재 계산할 때 이 가격으로 하는 거야. 재산세도 똑같아요. 6월 1일 전에 경매로 뭐 했어요? 낙찰받은 이 부동산을 뭐 하겠다고? 예? 물납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이 가격으로 한다. 이게 뭐야? 시가. 자,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담보 제공했더니 감정가액이 있네? 이 부동산으로 뭐 하려고? 물납하겠다. 그럼 이 가격으로 하겠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 6개월 안에 공매, 경매, 감정가격이 있거나 국가로부터 취득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 이런 가격이 있으면 이런 가격으로 한다. 그게 뭐라고요? 시가. 근데 이런 가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할 수 없이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런 가격을 뭐라고요? 시가라고 한다. 그러면 3번 지문 다시 가요.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인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왜 틀렸는지 알아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왜? 그 4번 있잖아. 4번. 예? 시가를 설명해 놨잖아. 4번에. 과세 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받은 금액이나 공매 가격이나 감정 가격이나 감정가의 평균액이 있거나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국가로부터 취득한 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격. 경매로 취득했으면 낙찰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이런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런데 다만 이런 가격이 없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감정가격 등이 있으면 그런 걸로 가고 없으면 뭘로 가? 시가 표준액. 그런데 3번 지문 그냥 시가인 뭘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틀린 거죠? 이해가세요? 예. 다음에 5번 보세요. 시가로 보는 가액의 둘 이상인 경우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높은 가격에 의한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요 시가로 보는 금액이 공매 가격이나 감정 가액이 있으면 그런 가격이 시가죠. 근데 여기 보세요.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경매로 낙찰받은 게 10억인데 경매로 낙찰받고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 제공했더니 여기서 감정가액이 9억이 나왔다. 가격이 두 개잖아. 감정가격도 있고 낙찰 가격도 있죠. 이렇게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걸로 하느냐. 이 중에서 여기 과세 기준일보다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야. 6월 1일부터 보았날 가까운 날의 가격. 요게 가깝잖아. 감정가격. 둘 중에 가격 높은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보았날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가액.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되어 있지만 3번도 미스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시가 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 공매, 감정가액 또는 보상금액, 사실상 취득가격 등으로 하는데 그런 가격이 없다. 그럴 때만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3번하고 몇 번? 5번. 왜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시죠? 예, 좋아요. 다음 48번 틀린 거 2번 지문. 여러분 재산세 분할납부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한은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까지죠.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틀렸습니다. 예. 자, 다음 여기 뭐죠? 종합문제는 앞에 있는 지금까지 문제를 섞어 놓은 거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서 생략을 하고 다만 52번 하고요. 52번 있죠? 예, 52번 하고 또 하나 53번 이렇게 두 문제만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52번. 거주자 갑은 2022년 2월 10일 날 을로부터 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건물 등을 취득을 했어요. 언제 취득했다고요? 2월 10일자 취득을 하고 10월달 현재 가지고 있대. 가지고 있죠? 예, 이럴 때 2022년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고 수시부가 사유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 이거죠. 그럼 1번. 자, 지금 언제 취득했어요? 2월 10일. 취득한 사람이 누구야? 갑. 그럼 취득해서 6월 며칠? 1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그럼 재산세나 종부세는 갑이 내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 갑이에요. 자, 1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2년 언제? 6월 1일 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맞죠?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시키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맞아요. 다음 2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결정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조세 총론 물어보니까 또 이거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33회 시험에서 저는 조세 총론 부분에 납세 의무 성립시기 확정 시기가 최근 2, 3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랬어요. 영순위. 납세 의무 성립시기 뜻이 무슨 말이에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세금마다 달라. 그리고 언제 세금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느냐? 확정 시기. 그래서 우리 5가지 세금은 필수죠. 자, 취득세.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취득하는 때. 취득 안 하면 취득세랑 생각할 필요가 없지.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무조건 과세 기준일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아니야. 이거 틀렸어. 소득세는요. 기간 정해놨어. 기간이 끝나야 돼.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과세 기간 정해져 있다니까 소득세는. 그럼 그 기간이 뭐 해봐야 돼? 끝나야 돼.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소득세는.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봐야 돼요. 왜?
여러분 오늘 팔았다고 양도소득세인가? 내일 또 사고 팔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내야지.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야 된다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 다음에 확정 시기가 뭐예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금마다 다르지만 확정 시기는 간단해요. 두 가지.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네? 신고하면 확정.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세금을 누가 계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 결정할 때 확정.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나오잖아. 1번. 재산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1번 맞죠? 언제 확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면 확정이 된다. 맞잖아요. 다음 3번.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죠. 토지는 9월 달이죠. 맞고. 4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7년 6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죠. 제척기간이 뭐죠? 세금을 내라 안 하고 기본 몇 년 지나면 5년 지난 후에는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납세 의무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기본이 몇 년이에요? 5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10년이야. 재산세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몇 년? 5년. 언제로부터?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국가에서 볼 때는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다? 과세 기준일. 그날로부터 몇 년? 5년이면 2027년 5월 말까지가 5년이야. 6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언제? 5월 말까지지. 2027년 5월 31일까지 부과를 안 하고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6월 1일이 아니라 5월 며칠? 31일까지가 5년이야.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갑의 재산세 납부할 세기 1,000만 원 초과하면 뭐가 가능해? 물납. 됐습니까? 예. 다음 53번 봅니다. 재산세 설명 틀린 거 1번.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 기준인 현재 납세 의무 성립한다.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맞죠? 예, 2번.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어요. 2,000원 안 되는 건 징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징수하지 않는 세 부담 상한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죠? 예, 맞고. 3번.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제도인 물납이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죠?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도 인정한다. 맞아요.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공부상에 등재되었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그게 원칙이죠. 예? 서로 다르면 원칙이 뭘로 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면 공부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하면 낮아질 때는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손해보잖아. 그럴 때는 공부상으로 부과한다. 그죠? 그래서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된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리하면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하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다 보면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재산세가 더 부하면 적게 나오면 그건 안 하고 그때는 공부상으로 부과하겠다. 세금이 많은 쪽으로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5번 왜 틀렸어요? 그렇죠. 재산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산세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가산세가 없어요. 고지서 나오죠? 세금 안 냈네? 가산금, 이자가 붙는 거지 가산세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안 냈어요. 국세잖아. 그건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5번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 들어가죠. 예.